송은재TV 시작합니다. 무더위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TV조선의 강적들 한동훈 대표가 출연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미가 좀 더 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었다, 이 스마트한 한 대표의 모습, 또 품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재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구성에서 지금 한동훈만한 이 언론의 상품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었는데, 물론 한동훈 대표 자신이 이 발언의 수위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협의하다 보니까 이 또 패널들의 태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긴장도가 떨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대표의 개성은 충분히 드러난 것이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씀이고요.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부터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3일 전에 소개를 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29일에서 30일까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재명 37.9, 한동훈 29.5. 한 달쯤 전에 7월 1일, 2일 같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은 2%포인트, 이 한 달 전과 대비해서 이재명은 2%포인트 올랐는데 한동훈은 4.9%포인트 올랐습니다. 2배 이상 한동훈이 빠르게 올랐다.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거쳤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거치고 있고 한동훈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동훈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TKPK 영남권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높고 60대 이상에서도 한동훈이 높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또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이재명이 높습니다. 또 20대 30대에서도 이재명이 한동훈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40대 50대는 물론 2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별로 또 세대별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등은 누구냐? 조국입니다. 조국 6.8%, 오세훈 5%입니다. 민주당 쪽으로 보면 조국이 이재명에 이어서 2등이고,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 오세훈이 한동훈에 이어서 2등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80.7%가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4.6%가 한동훈을 꼽았습니다. 한동훈이 10% 가까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70% 정도 한동훈이 지지를 받았는데 좀 6, 7%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돌아선,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이제 포기한 윤 대통령만 지지하는 그런 층으로 꼽힙니다. 이게 10%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다. 앞으로 한동훈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어느 부분을 타겟으로 해야 하느냐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선호도 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양자 대결을 하면 더 좁혀질 것이다.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이 더 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광주 지역에서 이 전당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이재명이 84% 가까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90% 가까이 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재명이 90%로 당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은 63%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상당 기간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경쟁자 없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이 경쟁자 없는 압도적인 차기 대선 후보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외연 확장을 하려면 60대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힘들 것이다. 이재명은 뭐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당을 개인당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재명 개파를 통해서 당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외연 확장은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한동훈의 외연 확장은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특히 청년층입니다. 20대, 30대 수도권으로서의 이 외연 확장이 한동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한동훈이 상당히 이재명에게 뒤지고 있는 부분, 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20대, 30대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 전당대회 이후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 재정립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존의 정통 보수 지지층 10%가 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윤 대통령 함께 지지를 하다가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접은 이 10% 정도의 지지율을 다시 한동훈이 회복할 수 있느냐. 한동훈의 외연 확장은 수도권 또는 청년층이기 때문에 굳이 기존의 보수층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이 더 쉬울 것이다. 한동훈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윤 대통령과 이 긴장관계도 형성을 해야 하고 또 협력도 필요한데, 이런 청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그렇게 긴장관계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한동훈이 좀 더 이 청년층에 대한 정책 발굴에 힘쓴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서야 한다. 그 앞서는 시점은 10월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 1심 판결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조국 이재명, 오늘 뭐 10년 전에 조국이 이재명과의 그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 둘은 정말 오랫동안 친했다라고 하는데, 끝으로 이렇게 친한 척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국과 이재명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조국이 지난 총선에서 예상 밖으로 이재명을 도왔습니다. 이재명의 약한 부분을 이 조국이 채워주면서 도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견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조국이 또 새로운 걸 계속 요구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교섭단체 이 정족수를 20명인데 현재 10명으로 내리게 해달라. 민주당이 앞장서서 내리게 해달라. 뭐 한동훈 특검 뭐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는 지점이 다른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조국은 곧 구속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조국은 또 이재명의 이 허리띠를 부여안고 같이 방탄을 하자, 사법리스크. 이런 식이어서 지금 서로 계산은 다른데 당분간 이 10월 달까지는 조국이 구속될 때까지 또는 이재명이 법정 구속될 때까지 이 버티자. 같이 방탄 공동체입니다. 범죄의 공동체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이 10월 한동훈은 압도적으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이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이 전국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제 TV조선 강적들에서 한 대표가 지나가는 듯이 뭐 좀 가볍게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3가지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진중권 교수와 얘기를 하면서 진중권이 지적을 했다. 한동훈이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메시지에서 언제나 이기는 것은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토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한동훈이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일 때 또는 뭐 총선에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은 언제나 법치, 공정, 상식, 이 이기는 자리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국면에서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20, 30대 이 청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가장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이 지나가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위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 12명이 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도 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충남도청에 모였을 때 모임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에게 딴지를 걸겠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내겠다, 이 한동훈 당대표 좀 흔들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죠. 이런 의도를 내비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당대표 선거에 경선에 나서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좀 이례적인 것이다. 이게 입법 미비죠. 사실은 당헌 당규에 자치단체장이 뭐 그 지역의 시도지사가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는 사실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 12명의 자치단체장들이 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자기는 생각을 달리한다. 어째서 달리하느냐? 이 정당 활동은 정치고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것은 행정이다. 지방 행정이다. 이 행정과 정치의 분야는 좀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한동훈은 이 지금 12명의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의도를 모두 읽고 있고 이걸 거절할 명분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홍준표, 뭐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경북도지사, 충남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모두 한동훈에 대해서, 홍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동훈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를 하자 이제 이런 일을 또 꾸미고 있는데,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 한동훈이 언제나 이 메시지나 토론 능력이 뛰어난 것은 이 뭐 공격력도 뛰어나고 또 맷집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언제나 이 말입니다. 이 법치와 상식, 이 부분에서 언제나 우위에 있는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해서, 또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한동훈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부터 한동훈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소위 윤한 갈등을 볼 때 이 한동훈을 견제하고 이 한동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따끔한 일침을 주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활용할 한동훈의 경쟁자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홍준표, 원희룡, 뭐 이철규도 나왔고, 이철규는 뭐 경쟁자라기보다는 이제 한동훈 견제에 나선 것인데, 이런 이철규, 뭐 또 다른 자치단체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는데, 서울의 오세훈 시장까지, 이게 한동훈에게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었고, 또 이 한동훈의 전투력, 정치력이 이 사람들을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지율도 높았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서 한동훈에 대한 견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견제라는 것이 거의 난동에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이 총선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도 그걸 딛고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었고, 전당대회에 나갔어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 오세훈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오세훈이 한동훈에 대해서 반대는 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크게 심하게 반대해서 후유증은 그래도 덜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거의 경쟁자가 없는 수준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경쟁자 없이 서로 당권을 쥐고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10월이 오면 이재명은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다. 한동훈은 더 상승세를 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견제할 카드가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에게 사실은 없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때로는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때로는 견제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한동훈을 견제할 수도 있고 또 한동훈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다양한 대통령과 당대표로서의 이런
전략적 제휴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한동훈이 경쟁자 없이 국민의힘 이제 확실한 이 당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이 굳건한 보수 지지층을 완전히 다 이 지지를 회복하는 것, 더 나아가서 청년층으로의 확대, 외연 확장, 여전히 당내에서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 이제는 거의 제압 단계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제압해 가는 것, 그런 점에서 한동훈의 앞길이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탄할 것이다. 그건 결국 한동훈 자신의 능력입니다. 또 보수에서는 보기 힘든 이 팬덤도 가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동훈의 앞길이 상당히 순탄할 것이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